구독, 좋아요. 저희가 오늘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좀 논평을 진행해볼 예정인데, 야 진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죠.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세대 갈등이 연령대별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정말 어떤 총리가 되시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연구 용역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 33년간 사회 갈등으로 발생했던 총 비용이 2,628조 원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되신다면은 이 어떤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 진영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 세대별 갈등, 여기로 생기는 이 문제점들을 어떤 총리께서 직접 주도해서 좀 해결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 정성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대통령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 없는 토론의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공유를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달려들어서 조율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 통합, 문제의 어떤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대한 조율, 이런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사안들을 그냥 공론에 맡기자, 또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할 때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좀 훈련되어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특히 지금과 같이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또 각종 지역 갈등, 더구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할 정치 세력 가운데 중도 보수를 전했던 부분이 사실상 상당 정도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또 저도 저의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와 평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이 달랐던 부분까지도 적극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네. 들린 점은 저희가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목소리가 네. 너무 작았는데, 일단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금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심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는 과연 민주당이 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 갈등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갈라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갈라치기, 그리고 민주당이 갈라치기 너무 심하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직업 간의 갈등 등등 너무 갈라치기가 심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당이 과연 저 말을 언급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형적인 민주당식 방식이죠. 화법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이 갈등을 해소할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이 갈등을 통해서 대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했던 정당이 어떻게 저런 그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국민들께 내세울 수 있는가. 저는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를 하고 싶고요. 예.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청년들이 이 공정이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 분노했을 때는 그깟 인턴 몇 개 때문에 뭐 그렇게 떠들고 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또 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30 남성들 너네 쓰레기야 하면서 사실상 선거 책임을 이들에게 지금 혐오 대상으로 좀 만들면서 맞아요. 그렇게 물었던 그 일도 있었고, 또 박원순 시장 어땠습니까?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하고는 그 다음은 어쨌든 모두가 아는 그런 결말이 나왔고, 산에 등산을 하지 않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퍼뜨리더니 뭐 친일이니 뭐니 이러더니 음. 그러니까 온갖 그런 갈라치기와 갈등을 통해서 이 정권을 유지했고 코로나 전국에서조차 그런 그 기조를 유지했던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통합이란 얘기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지금 아들에 대한 논란 그리고 본인 지금 논문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이런 공정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을 감히 그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결국에는 불 질러 놓고 물 한 컵 들고 와갖고 불 끄는 척. 내가 중재자인 마냥 산불이 통합하겠다, 엄청 크게 나 갈등을 있는데. 없앤다. 지금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엄청 산불이 크게 나 있는데 물 한 컵. 그렇죠. 물 한 컵에다가 그 물 떠가지고 불 끄는 시행하면서 나는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프레임을 본인들한테 긍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 대부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갈라치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영상을 볼 게 있는데 어제자 영상입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지금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아니라 네, 주진우 청문회 같아요. 맞아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 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위원한테 뭐 청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맞아요. 심지어 어제 급성 간염까지 언급을 했는데 맞아요. 그 장면 두 번째 영상 같이 보고 올게요. 아니 제가 예, 선. 국민들이 모르는 거를 본인이 제가-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을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에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들으세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저렇게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어머? 이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아,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거 자, 사과하십시오. 내용 알고 얘기했는데 간사님 조용히 말이 됩니까 하시고요. 이게? 박선원 의원님. 자, 저 영상 그리고 박선원이 어떤 답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 보고 올게요. 네, 세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박선원이 어떤 답변했는지. 네. 그래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품격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 있습니다. 거죠.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나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내가 갖고 제 있는 치료를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특별을 자, 가지고 지적하는 자,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사과하세요.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자, 하세요. 오늘 아직 질의 시작도 안 조용히 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일단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정말. 예. 아니 아. 급성 간염이
군대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치료하면은 군대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어제 박민영 대변인은 급성 간염으로 그냥 간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제 박민영 대변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 군 면제 사유를 같은 인사검증위원끼리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고 코미디죠.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메시지의 방어가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청문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인준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5천만 명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같은 그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저격을 하는 건지. 심지어 박선원 의원님 본인도 군대 안 갔잖아요. 본인도 군대 안 갔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그 과거에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거기 있었어요? 거기 김민석 후보랑 같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주범 중 하나고. 아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 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지금 어디 그 주진우 의원한테 뭐 진짜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는 인물에게 왜 주진우 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분이 원래 이래요. 과거에도 뭐 그 군 정보사 요원들의 그 실명을 공석에서 막 거론을 하지 않나. 혹은 뭐 천안함 그 침몰 사유로 뭐 미군이 그랬는데 뭐 그 선박에 문제가 있었대라는 식으로 또 헛소문 내다가 군에 고소를 또 당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그 본인의 동지적 관계인 이 누구야 김민석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호하러 나온 거다. 아니 뭐 성경 읽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박선원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읊었는데 저희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짝이더라 4장 몇 절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 구절이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박선원 의원의 태도에 또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리고 박선원도 그렇고 영상에는 얼굴이 뭐 짧게나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 김현 의원 알죠? 예, 알죠. 민주당 김현 의원이 모르는데요? 아닌데요? 몰랐는데요? 자백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계속 구사리를 막 그렇고 이 민주당 김현이라는 사람은 청문회장에 고성만 지르러 나왔냐 소리만 지르러 나왔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 있어요. 억지 부리러 나온 거죠. 저희 취재진이 기자 오늘 청문회 어제 오늘 많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막 네. 소리치고 막 말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동료 기자들 딱 표정을 보는데 다들 막 웃음을 네. 찾는 기자들도 있었고 어이없어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김현 민주당 의원 청문회장에 뭐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이제 딱 비하인드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건드리면 죽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던 의원님도 계셨었고 이번에도 이재명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이 약간 엄석대 예전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경우에 엄석대처럼 군림을 하고 있고 이 인선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니까 다른 이제 민주당 학생들이 나 민주당 충성을 학생들.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외치고 있는 민주당 거예요. 학생들 아니 그 급성간염 몰랐습니까? 몰라서 얘기하신 거야? 몰랐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뭐 아프리카 아니 저 뭐야 인터넷 방송에서 싸우는 사람들 논리처럼 그런 말투로 지금 이 청문회라는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안 좋은 사람들을 저렇게 앉혀놨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아니 김민석 후보자 말고 없습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를 지금 계속 그 인선을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어차피 까놓고 말씀 나눕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의 폭거를 이용해서 인준 어차피 시킬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땅땅땅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용납이 가능하신지 이걸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으로 여쭤봐도 뭐 답변 안 하지 않을까요? 김민석처럼? 지금 결국에는 인사검증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비호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이 청문회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건지 혹은 김민석 후보자를 강행하겠다는 이재명 수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의지를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